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뇌기능과 대사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통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약물은 온몸으로 퍼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약은 일단 기존 약물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 없이 몸에 삽입할 필요가 없이 쓰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뇌질환과 관련된 장애는 환자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치료법이나 약물의 개발은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계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전자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자약은 뇌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에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약물과 다르게 국소의 직접적인 치료가 가능해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약이란 약물 대신 전기나 빛,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뇌를 자극하거나 대사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신체 향상성을 회복 또는 유지시키는 치료법으로 뇌신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면역 및 대사 관련 질환과 뇌질환을 치료 또는 완화하는 약물 치료제의 대체 치료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뇌기능과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통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약물은 온몸으로 퍼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약은 이에 반해서 문제가 생긴 곳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직접적인 전기 신호나 초음파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약은 일단 기존 약물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물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술을 통해서도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전자약들은 비침습적입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 없이 몸에 삽입할 필요가 없이 되게 부착하거나 웨어러블 형태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분과 없는 분 개인적인 차이가 아직까지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개발 초기인 만큼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뇌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수면제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약물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약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약은 다양한 종류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체내에 삽입하는 침습형과 삽입하지 않는 비침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침습형 전자약은 대표적으로 심장 박동 조절기와 같이 체내에 삽입하여 특정 부위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 치료하는 전자약입니다. 비침습형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전기 전자약, 자기 전자약, 초음파 전자약, 광 전자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기 전자약은 두피에 부착을 시키거나 귀에 붙이는 형태 등이 있으며 자기 전자약은 팔목이나 관절에 착용하여 염증 및 신경 통증에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초음파 전자약은 두개골에 초음파를 전달해서 뇌를 자극하는 형태 혹은 뇌전증 치료의 마이크로 버블과 함께 일시적으로 뇌혈관 장벽을 열어 약물 전달에 도움을 주는 간접적인 형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광전자약은 뉴런에 빛을 직접 비추어 신경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침습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몸 속에 어떤 시술을 통해서 기기를 삽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비침습적이라는 것은 몸속에 삽입을 하는 게 아니고 몸 바깥에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몸과 떨어져서 간접적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치료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전자약을 개발하여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과 불면증에 대해서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양호한 결과를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자약 시장은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9년까지 71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시판된 약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어도 치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많은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단계인데요. 그럼에도 전자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불치병으로 분류되었던 질병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원격 의료와의 조합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임상 시험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몇몇 전자약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어 우리 진료 현장에서 전자약이 환자들을 만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우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전자약을 개발하고 있고 임상 단계에 거의 근접해 있는 기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IT에 굉장히 강하고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자약이 제도권 의료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전자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약은 분명 발전된 형태의 치료법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 치료법으로 기존 치료들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큰 만큼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동반될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에 모두 주목하여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전자약 보급을 위한 시스템의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전자약 보급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전자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